미분계수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그 저번에 재현아 너 여기 앉아 여기. 여기 하경이가 한동안 결석할 예정이라서 저기를 네 자리로 했어요. 그렇지? 자, 미분계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지금까지 배웠던 극한과 연속 이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투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사실상 미분을 배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밑거름이었다, 밑바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연속의 개념 있죠? 연속의 개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요게 어떤 의미였는지만 한번 짚어보고 다시 갑시다. 서현아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다. 맞아요.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요.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이게 시우나 무슨 값이야? 극한값이고 FA가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고 이 두 개가 각각 존재하면서 서로 똑같으면 그게 A에서의 연속이라고 했죠. 어서오세요.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기야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건 뭐뭐뭐 세 개가 같으면 끝나는 걸까?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랑 이렇게 세 개가 똑같다면 그 지점에서 연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연속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이거였고요. 그리고 그냥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그냥 연속인 점을 찾으라는 건 이어져 있는 점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게 연속의 개념이었고 이 연속의 개념 그리고 리미트 극한의 개념이 이제 미분계수를 정의하는데 이제 들어갈 거다. 자, 그럼 60페이지의 미분계수 보면 일단 미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평균 변화율부터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평균 변화율은 이 표현은 처음 봤을 수 있지만 이건 알잖아. 기울기, 그지? 우리 특강을 안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잘 물어볼게요. 자, 재영아 기울기 기억나? 기울기? 보통 직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두 개 잡아가지고 뭐 여기를 A, FA 여기를 B, FB 요렇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두 개 잡아가지고 그 두 점을 가지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걸 우리가 기울기로 정의했거든요. 자, 기울기의 정의는 X값의 증가량 이걸 우리가 델타 X라고 주로 씁니다. X가 얼만큼 변했냐라는 뜻으로 델타 X 그 다음에 델타 Y 이게 Y값의 증가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얘네 둘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 재영아. X좌표가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럼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서 X값이 얼만큼 커졌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렇지. 그래서 델타 X는 뭐하고 같은 개념이냐면 B-A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서 재영아 Y값이 얼만큼 커졌니? 이건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FB-FA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기울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직선의 기울기의 개념이고 기울기하고 동일한 뜻으로 평균 변화율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어떤 함수 위에 점을 두 개 잡은 다음에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이거를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 또는 기울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 기울기를 표현을 할 때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하기로 했잖아. X값의 차이를. 그럼 내가 요 점의 좌표가 A, FA고 요 점의 좌표가 B, FB라고 했을 때 형진아, 이 B라는 값은 A에다가 어떻게 한 거하고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B라는 값은
A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B를 뭐라고 바꿔 쓰는 게 가능하냐면 A 플러스 델타 X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해. 그쵸? 그러면 시훈아, 요 식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인데 요 식에서 B 자리를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냥 델타 X 아니고? 자, B를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안 보여? 너 지금까지 안 보이는데 거기 있었어? 어? 근데 델타 X만 써있는 게 아닌데? 아닌데? 이 시력 검사네. 원래 여기가 누구죠? 아, 강혁이 자리죠. A 플러스 델타 X예요. 그림을 봐봐. 자,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가 델타 X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X좌표 A에다가 델타 X를 더해주면 그럼 B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B 자리를 델타 X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B 자리, 요 자리를 둘 다 델타 X로 바꿔치기, A 플러스 델타 X죠. 요렇게 바꿔치기 한 식도 역시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그럼 윤호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뭐가 돼? 분모가? 그쵸?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치? 네, 요것이 이제 역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인데 약간의 모양이 다를 뿐. 자, 그리고 델타 X가 이제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델타 X라는 변화량을 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자로 좋아하는 문자가 H라는 문자를 종종 쓰거든요. H.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얘는 언제 주로 쓰냐면 이 H 값이 되게 작아질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쓸 때는 이렇게 잘 안 쓰고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 이제 미분계수 할 때 이 델타 X라는 변화량이 조그매질 거란 말이야. 그때 델타 X를 H로 바꾸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평균 변화율 하면 여러분은 요 모양과 요 모양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양에서 특징이 있지, 특징. 이 두 가지 모양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어서와 강희가. 자, 민영아, 요 괄호 안에 분자에 있는 F 안에 들어가 있는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한 게 분모에 있다? 분모가 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 분모에 있는 모양은 무조건 분자에 F 안에 들어가 있는 얘와 얘를 뭐 한 거예요? 민영아, 뭐 한 거예요? 뺀 거예요. 밑에 있는 모양도 봐봐. F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과 요 놈을 어떻게 하면? 빼면 분모에 있는 델타 X가 되죠.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의 F 안에 들어가 있는 얘랑 얘의 차가 분모에 딱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뒤쪽에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잘 봐두시고. 자, 이게 평균 변화율 기울기입니다. 그럼 미분계수라는 건 뭐냐? 미분계수는 조금 전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이쪽 점은 똑같이 이렇게 잡고요. 이 뒤쪽에 있는 점을 아까는 B로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이 점을 X로 잡을게요. X로 잡는 의도가 뭘까? 아까는 B로 잡았는데 왜 X로 바꿨을까? 우리 보통 A, B는 무슨 수라고 부르죠? 상수. X나 Y 같은 건 뭐라 부르죠? 변수. 그러니까 A, B로 잡는다는 건 A 딱 잡고 B 딱 잡은 다음에 안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A는 그대로 두고 뒤에를 X로 잡았다는 건 저 X로 잡은 점을 어떻게 해보겠다? 움직여보겠다. 움직여보겠다. 그런 의도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도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아까랑 똑같이 표현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자, 요 놈의 기울기는 x-a분의 fx-fa 이렇게 표현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미분계수라는 건 뭐냐면 미분계수는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예요. 순간적인 기울기. 아까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는. 그럼 미분계수란 뭐냐? 미분계수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 있는데 미분계수는 곧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이고요. 그 순간 변화율은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 해오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미분계수란 자,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에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x라는 점을 점점 a라는 점에 접근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요 점이 점점 일로 접근해. 일로 점점 접근해 가지고 얘가 a에 거의 다다르게 되면 그러면 결국 처음에 이 빨간색 기울기였던 것이 점점 x가 여기에 접근함에 따라서 점차 기울기가 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x가 a에 아주 가까워지게 되면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에 무한히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서연아, 여기서 x가 조금 가까워지면 그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조금 더 가까워져. x가 한 여기까지 가까워졌어.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게 점점 가까워져서 x가 거의 a에 달라붙으면 결국은 그때의 기울기는 a라는 점에서의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바로 이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미분계수.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미분이 뭐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미분계수예요. 그치?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쪽에 떨어져 있는 점을 우리가 배운 리미트를 활용해서 한 점으로 이렇게 붙여보겠다는 거죠. 한 점으로 붙여봤을 때 그때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의 시작은 요거다. 요거 요렇게 써있는 거 요게 지금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야. F 프라임 A 이렇게 부를 거예요. 강규가 F 프라임 A 이게 바로 A에서의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또 미분계수 또 순간 변화율 이 세 가지 같은 뜻입니다. 알았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자, 그럼 또 이것도 위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부분이 민기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전에 X가 하던 X의 역할을 지금은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A 플러스 델타 X로 바꿔줄 수 있죠.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델타 X도 변화량을 말하는 거고 H도 변화량을 말하는 건데 이 변화량이 엄청 작아질 때는 H를 쓰는 걸 좋아해. 그래서 미분계수를 얘기할 때는 이 델타 X 역할을요 누구한테 줄 거냐면 이거를 H라는 문자한테 줄 거예요. 얘를 H라는 문자한테 줄 거야. 그러면 이 X 값도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H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썼던 식에서 요 X 자리를 유나야 뭘로 바꿀 수 있다? A 플러스 H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요걸 A 플러스 H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바꿔서 써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써놓고 자, 일단 식부터 써보면 요 분모는 H만 남을 거고 분자가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요 리미트 밑에 여기에는 서연아 뭐라고 써놓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을까? 이 X라는 점이 A라는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요 H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 이게 얼마에 가까워진다는 뜻이 될까? 여기가 A고 여기가 X예요. 근데 우리는 이 X를
A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문자가 H예요. 그럼 X가 이 점에 이렇게 붙는다는 건 H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 얼마? 뭐라고요? A가 된다? H가 뭐였냐? H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H였어. 다시 서연이랑 강혁이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할게요. 근데 강혁이가 자꾸 막 다가와. 강혁이가 막 자꾸 막 다가오고 막 얼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서연이와 강혁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둘이 다 왔어. 거리가 얼마야? 다 왔어. 다음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했을 때 손바닥이 둘이 다 왔어. 거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점이 A로 다가온다. 한없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는 그 둘 사이의 거리 H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여기를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모양으로는 일단 F'A 요게 A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뜻이고 얘를 표현하는 식으로 두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방금 말한 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A에서의 미분계수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말한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런 식들을 우리는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말한다. 그치?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왜 수학 가르치다 보면 막 특히 막 좀 어린 애들은 맨날 그 하다 보면 그런 소리 하거든요. 아 이거 이런 거 선생님 누가 만들었어요?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수학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어느 한 명이 만든 건 아니니까. 근데 미분은 이건 정확하게 딱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니? 너네 다 아는 사람이야. 소크라테스요? 미분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야. 너네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학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몇 글자예요? 이름만 하면 두 글자.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겠냐? 우리나라 조선시대인데. 모르겠죠. 볼트. 그 사람 있잖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뉴턴. 야 신기하지 않니? 뉴턴이 미분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랑 그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랑 약간 누가 먼저다 막 누구 방법이 더 좋다 약간 그런 논란이 지금도 있긴 한데 아무튼 가장 먼저 그 미분이라는 개념을 딱 이제 그 어떤 세계에 딱 이렇게 공표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쓰는 거 있죠?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쓰는 이것도 뉴턴이 만들어낸 그 미분 방법입니다. 미분 기호예요. 그래서 뉴턴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원래는 뉴턴이 정확하게 따지면 수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수학과 물리학을 다 하긴 했는데 수학자에 더 가깝대. 이건 뉴턴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미분 기호로 프라임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 dy dx 뭐 이런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긴 한데 이 기호를 가지고 미분을 시작한 사람은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걸 발표했어요. 뭐 몰라도 되는 얘기고요. 아무튼 미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뉴턴이었다. 자, 그래서 61쪽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뭐 부가적인 설명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을 가지고 요걸 한번 해볼까? 여기 보면은 61쪽의 중간에 보면 그냥 이렇게 함수를 하나 딱 던져주고요. 얘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씁니다. 1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잖아. 이걸 우리는 윤호야 뭐라고 써야 돼? F 프라임 1 이렇게 써야 돼 윤호야. 맞니?
조인호 씨? 맞아요? 너요. 네네. 네, F'1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F'1을 방금 전에 우리가 정의했던 방법대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유나가 골라봐. H로 할까? X로 할까? H로 할까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아까 전에 배웠던 F'1의 정의는 뭐였냐면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게 F'1이었어요.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fx가 이거니까 fx 자리에 요 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똑같이 있고 자, h분의 한 다음에 1 플러스 h를 여기 x 자리에 집어넣은 거니까 2 괄호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7 괄호 1 플러스 h 여기까지가 지금 f1 플러스 h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시훈아 거기서 f1을 빼야 되잖아. f1이면 얼마예요 지금? 9죠? 9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요 식을 잘 정리해서 이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곧 f'1인 거예요. 그치? 그럼 얘를 정리시켜 보면은 2h제곱 플러스 4h 플러스 2 플러스 7 플러스 7h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9가 있어요. 그러면 상수항 날라가고요. 날라가고 남아있는 식이 뭐냐면 2h의 제곱 플러스 11h 이거를 h로 나눈 것 이거거든. 그럼 h 한 번씩 약분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을 시켜놓고 그리고 앞에 붙어있던 리미트가 지금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식이.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h를 0으로 보내니까 재영아 답은 뭐야? h가 0으로 갔으니까 그냥 11 이게 바로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 쉽게 푸는 방법을 배울 거지만 그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리미트로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기가 싫지? 갔다 와라. 자, 그래서 62쪽도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F'A라고 하는 것은 X값이 A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니까 처음 설명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게 미분계수의 뜻이고요. 그럼 63쪽으로 가서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1번을 보면 함수 fx에 대해서 x값이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인영아, 아까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생긴 식이라 그랬더라? 내가 두 점을 a, fa랑 b, fb 이렇게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 식은 뭐였지 민영아? b-a분의 fb-fa. 그치,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지? 자, 그럼 그걸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 지금 a 자리하고 b 자리에 얼마랑 얼마를 넣으란 얘기예요? 1이랑 4를 넣으란 얘기잖아. 그럼 강혁아,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값이 1이라면 1, 몇을 지나간다고 볼 수 있어? 그렇죠. 1,0을 지나갈 거고 x값이 4라면요? x값이 4인데요? 4,63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강혁아? 그쵸? 4 빼기 1분의 63 빼기 0 이렇게 되니까 3분의 63 얼마야? 21이야, 그치? 21. 이게 그럼 문제에서 말한 평균 변화율인데 이거 하고 자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요건 정건이가 가보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걸 일단 뭐라고 써야 돼 정건아? F 미분계수 프라임 A 이게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말이에요. 그죠?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우리는 이거를 리미트 두 가지로 배웠지. X가 A로 갈 때에 X-A분의 fx-fa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였니 정거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무엇? 델타 x가 h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쵸? 두 가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요번에는 요 앞에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풀어보면 fx 자리에다가 fx 자리에 서현아 어떤 식을 넣어줘야 돼? 여기 나와있어. fx 뭐라고 써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재영아 fa 자리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 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자에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뺐잖아. 그러면 뭐만 남았니? 이렇게 돼가지고 요 1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요 전체를 뺀 거니까.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만 남았고 그거는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앞에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간다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당연히 x-a는 지울 수 있으니까 이거 날려버리면은 0분의 0꼴을 벗어났으니까 x를 a로 그냥 보내면 되죠. 대입해버리면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되지 강혁아? 그치. x가 a로 다 바뀌어버리면 얘도 a제곱, 얘도 a제곱, 얘도 a제곱이 돼서 3a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21과 지금 내가 찾은 3a제곱이 서로 어떻다? 같다. 얘네들을 같다라고 놔요. 그럼 a제곱이 7이니까 a는 풀마루트 7이고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를 만족하는 건 루트 7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일단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문제에서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탁 쓰고 탁 써가지고 F자리에 탁탁탁 집어넣고 이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그래야 우리가 더 추가적인 개념들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43번 문제. 지금 설명한 개념을 가지고 43번 잘 풀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 재현이는 슬프게도 루트 A가 4면 A를 2라고 생각하는구나. 상수면 맞지 않은 거? 아닌가? 16이죠, 16. 그죠? A 값은 16입니다. 요거는 이제 평균 변화율만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1, 하고 점 하나 쓰고 4, 해서 점 하나 써서 이 두 점 가지고 그냥 기울기 딱 찾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루트가 껴있긴 하지만 계산이 어렵지 않죠? A는 1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64쪽으로 넘어가서 자, 64쪽에 있는 필수예제 2번. 요거 되게 중요해.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그랬는데 우리 아까 미분계수 다시 한번 써볼게요. F'A 다시 써볼게요. 자, 강혁아 F'A는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그렇지. 요렇게도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거나 또 한 가지 모양은 뭐였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위의 모양에서 x자리를 a 플러스 h로 바꿔놓은 모양이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미분계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자, 여기 f 안에 들어가 있는 어서와라 참 한결같아요 아주 그냥. 자, 요 놈을 뺀 것이 여기에 꼭 있어야지만 얘가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요 안에 식의 변화가 좀 생긴다면 우리는 계속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야. 요 F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분모에 있느냐. 없다면 그렇게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분계수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서연아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분자의 F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 뺄셈을 하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가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분모가 얼마였어야 돼? 그냥 빼. A 플러스 H 세제곱에서 A를 빼. 뭐만 남아요? H의 세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분모에 H 세제곱이 있어야지 얘는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근데 분모에 H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들어내야지. 그지?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재현아 여기다가 뭐 곱할까? H 세제곱을 만들고 싶으니까 H의 제곱을 한번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내 맘대로 곱한 거니까 뒤에다가 1분의 H제곱을 다시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전체적으로는 똑같지. 그지? 전체적으로는 똑같지만 분모가 H 세제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요 식을 요 부분을 유나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1인데 개념적으로는 F 프라임 A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에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F 프라임 A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전체적인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F 프라임 A의 값이 1이라 그랬으니까 요 빨간 박스 부분은 1이 됐고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H가 0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얼마예요? 0인 거예요. 그럼 1에다가 0이 곱해졌네? 답이 뭐야 그럼? 0이 되는 거지 0. 이런 식으로 원리는 계속 똑같아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뺀 거가 분모에 꼭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은 얘 하나 두 번째 2번 문제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밑에 있어야 되니까 분모가 얼마여야 돼? 2H여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고 대신 또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1분의 2를 하나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은 뭐가 됐니 얘나? F 프라임 자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가면 이 초록색 값이 0으로 아니 A로 가까이 가지 않아? 그죠? 얘도 A고 그러니까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야?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F 프라임 A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F 프라임 A가 1이니까 1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것이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시윤아 몇 H가 필요해 분모에? 5H가 필요해. 그래서 5 곱해주고 뒤에다가 또 다시 5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시윤아 이제 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식이 됐다? F 프라임 A를 의미하는 식이 됐다. 그럼 F 프라임 A에다가 거기다 뒤에 5를 한번 곱해주면 답인 거니까 답이 얼마요? 5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유형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게 있어요. 밑에 걸 하나 풀고 갑시다. 그 지금 64쪽에 제일 밑에 있는 45번. 요것도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긴 한데 보면 약간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 뭐가 더 붙어 있죠? 그쵸? GH라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치? 이런 것들은 약간 그 분리를 좀 시켜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우리한테 익숙한 부분만 떼어내요. 그래서 f a-2h f a 플러스 h 이 부분만 이렇게 좀 떼어내. 그런 다음에 뒤에 붙어있던 GH는요 이렇게 새로운 분수로 다시 분리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자, 물론 리미트가 이렇게 전체 이렇게 붙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재영아 방금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미분계수의 형태를 띠려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모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h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h밖에 없으니까 얼마 곱하고 싶어?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해주고 뒤에다가도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하나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렇게 하면
자, 민기 얘가 이제 뭐가 됐어? f 프라임 a가 됐죠. 그럼 f 프라임 a가 됐고 그 뒤에 마이너스 3이 하나 곱해져 있고 f 프라임 a의 값은 문제에서 또 마이너스 3이라고 했네, 그치? 자, 그럼 결국 요거까지 요 빨간 박스에다가 뒤에 붙어 있는 얘까지 포함을 해서 총 얼마가 된 거야, 요게? 9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부분만 따로 쓰면 자,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h 요게 문제에서 는 2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럼 끝났잖아? 9 넘기면 제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5쪽으로 가서 65쪽도 같은 원리로 푸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어려운 유형이 있어요. 요 유형은 특강 시간에도 안 했던 거라서 특강 했던 사람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필수예제 3번도 지금 큰 틀은 방금 전 문제와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이 F 안에 들어있는 요놈 빼기 요놈이 분모에 있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x 세제곱 빼기 1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x 빼기 1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이 x 세제곱 빼기 1이 되게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지.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요놈한테 뭘 하나 갖다 곱해주면은 x 세제곱 빼기 1로 변신할까? 그렇지. 이거를 하나 띡 붙여주면은 얘네 둘이 전개되면 x 세제곱 빼기 1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내 맘대로 이거 곱한 거니까 당연히 뒤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또 분자에도 한번 곱해줍니다. 그러면 강혁이 요게 뭐가 됐니? 3이요. 아, 얘가 3이 됐니? 얘가 무슨 의미를 갖게 됐니? F1. 아, F1이 됐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된 거예요. 1에서의 미분 계수를 우리는 뭐라고 써요? 맞아, 얘가 f'1이 된 거야. f'1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 뒤에 있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도 여전히 이 리미트가 적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x가 1로 간단 말이지. 그럼 이 네모 박스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 부분은 3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f'1에다가 3을 곱하는 건데 f'1도 3이니까 답은 뭐예요? 9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자, 그 옆에 문제도 어렵잖아. 정건아, 이번에는 분모에 뭐가 있으면 좋겠니?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어야 하나요? 그죠? 분모에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하죠. 그지? 근데 지금은 x 마이너스 1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껴있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써져 있는 식의 모양이 이런 거 아닌가요? 자, 요거를 인수분해가지고 쓰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 같이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붙어있던 상황이잖아. 근데 x 플러스 1은 여기다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자, 떼어내. 요렇게 떼어내가지고 뒤에다 요렇게 떼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렇게 만들면 또 요 부분이 윤호야 뭐가 됐다? f'1이 됐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됐다? 2분의 1이 됐다. 그죠? 그럼 f'1의 값이 3이니까 요 문제의 답은 얼마일까요?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문제는 3번이거든요. 일단 3번은 딱 봐도 이게 단순히 F만 있는 게 아니잖아, 분자에. 그게 문제야. 여기 F1 앞에 X제곱이 붙어있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 문제에다가 뭔가 내가 이게 첨가를 좀 해줘야 돼. 필요한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딱 이러면은 이거 넣고 저러면은 저거 넣고 이렇게 딱 뭐라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맞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fx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든지 f'이 되도록,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형태가 나오도록 여기다가 뭔가를 내가 더하고 빼줄 거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여기다가 더하기 f1 빼기 f1 요거를 첨가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자에 있는 네 덩어리짜리 식을요 둘씩 짝을 지을 건데, 얘를 누구랑 짝 짓는 것이 좋겠니? 얘를 얘랑 짝 지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놈과 이놈이 만나야, 얘네 둘이 만나야 서로 지금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여기서 미분계수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있는 녀석을 맨 끝에 있는 녀석이랑 짝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방금 빨강으로 색칠한 녀석들 x제곱 f1 마이너스 f1 요런 덩어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요 놈이랑 요 놈, 얘네 둘은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쓰면 보기가 좋겠죠. 마이너스 묶고 x-1분의, 그럼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fx제곱 마이너스 f1 요렇게 두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유형이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을 넣어주고 무엇을 빼줄까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부터 처리해보면, 얘는 지금 분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자 f1로 묶을 수 있죠. 그죠? f1로 묶어. f1로 묶으면은 분자가 x제곱 빼기 1이 되니까 x제곱 빼기 1은 인수분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밑에랑 지워질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은 x-1분의 f1로 묶어버리면 인수분해가 되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게 날아가면서 극한값이 나오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자, 이 녀석이 이제 f'으로 이제 변신을 해줘야 되는데, f'으로 변신을 하려면 분모에, 혜원아, 뭐가 필요해? 그치? x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내가 얘한테 x 플러스 1을 한번 곱하는 단계가 필요하지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곱했다면 요 뒤에다가도 x 플러스 1을 한 번 더 요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형진아, 요만큼이 이제 저기 앞에 리미트까지 해가지고 요 부분이 뭘로 변신해? f'1로 변신해. 그치? 이 초록색 부분이 f'1로 변신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붙여놓은 요 x 플러스 1 있잖아. 여기서도 x가 지금 1로 가니까 이 괄호는 얼마로 가요? 2로 가죠. 그쵸? 2. 그래서 요 곱하기 2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앞에 있던 요 녀석도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요 괄호도 2가 되잖아요. 그러면 2f1 더하기 2f'1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문제에서 얘기한 거 요거랑 요거 그대로 갖다 넣어주시면 앞에 거는 4되고 6되고 10인가요? 이렇게 푸는 거. 여기 3번이 조금 어렵다. 3번. 그래서 3번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 3번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 우리 몇 개 좀 찾아가면서 풀어볼게요. 우선은 그 페이지 제 밑에 있는 47번 먼저 해봅시다. 47번. 여기서도 일단은 뭘 빼고 더해야 되는지 말 안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더하고 빼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더하고 빼야 거기서 우리가 f'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게 잠깐만. 여기가 빼기였네, 그지? 그지? 여기가 빼기여가지고 여기가 빼기여가지고 여기가 빼기여가지고 4 빼기 6 돼가지고 마이너스 2네요, 그쵸? 자, 여기서도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모양에다가 과연 무엇을 추가를 해야 여기서 f'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고민이란 말이야. 근데 f'의 모양은 x-2분의 fx-f2 요런 꼴이 돼줘야 되니까 무엇을 추가해가지고 요런 모양을 뽑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fx가 여기 있긴 있는데 fx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2라는 상수가 하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다가 플러스
2fe 마이너스 2fe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2를 묶어냄으로써 fx랑 붙을 수 있게 fe가 붙을 수 있게. 그래서 2fe를 더하고 뺀 다음에 요 맨 끝에 있는 마이너스 2fe 있죠? 요 놈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얘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자 빨강색 애들은 2로 묶은 다음에 fx 마이너스 fe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이 앞에 리미트 합쳐가지고 얘가 뭐가 되니 혜연아? f 프라임 2가 되죠. f 프라임 2 됐고 거기에 2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f 프라임 2가 1인데 거기다가 2가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얘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자 초록색 부분은 f2로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 묶고 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요. 그쵸?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지울 수는 있지만 지우고 나면 뭐가 하나 남아? 마이너스가 하나 남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f2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근데 f2의 값이 3이었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마무리는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자, 한 개 더. 그 프린트에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중에 67번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책 73쪽인데요. 67번도 역시 비슷한 유형이거든. 자, 여기서도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요것도 뭘 더하고 뭘 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요. 자, 해보자. 67번에 1번. 근데 67번에 1번은 힌트를 먼저 살짝 주면 요게 힌트예요. 요거. 잘 생각해봐. 무슨 뜻일까? 자, 내가 아까 얘기한 건 요런 얘기였어. 1이라는 숫자를 F1로 봐도 괜찮다. 그쵸? 여기 F1이 1이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요렇게 F1로 보면, 여기를 요렇게 F1로 보면, 자, 여기서 뭔가를 추가해가지고 F'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X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F1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그냥 fx를 한번 더하고 fx를 한번 빼보는 거지. 요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프라임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요 놈이랑 같이 가면 되잖아. 이렇게 둘이 묶으면 얘랑 해서 프라임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 같이 가고 요거랑 요거 같이 가고 그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거 임수분해서 쓰면 x-1, x 플러스 1분의 자 빨강을 먼저 쓰면 요것들은 그대로 예쁘게 fx-f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도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초록색 부분은 fx로만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딱 되죠. 민영이 오케이? 그럼 민영아 여기서 지금 요렇게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f 프라임 몇? f 프라임 얼마? x가 어디로 가? 1로 가잖아. 그럼 어디서의 미분계수야?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f 프라임 1인 거죠 얘가. 그리고 x가 1로 가니까 여기 지금 2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1에다가 2분의 1이 하나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이거 x제곱 빼기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남은 건 fx인데 x가 1로 가는 중이잖아. 그럼 얘는 f1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f 프라임 1이 3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1 답은 얼마야?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자, 요렇게 하나 해결했고 자, 하나 더 해봐요. 옆에 2번도 한번 해봐. 요 녀석은 앞에 있는 x 세제곱 f1 같은 경우는 이제 x 세제곱이 붙어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하고 누구하고 만나야 F'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요거를 더하고 빼는 거예요. 이렇게 F1을 한 번 더하고 빼면은 그러면 자, 요 놈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갈 건데 물론 이렇게 둘을 합쳤다고 해서 바로 F'이 나오진 않지. 하지만 분모의 모양을 잘 조절해주면 우리는 F'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가고 나머지 얘하고 얘를 묶어서 간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빨강부터 생각을 해보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요것들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fx제곱 마이너스 f1이야. 그럼 앞에서부터 계속 한 게 이게 F'이 되려면 요놈 빼기 요놈이 분모에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살짝 조정이 필요한 거지. 자, 재현아 여기다 뭐 곱할까? 그치, x 플러스 1을 한번 곱해주고 대신 뒤에다가도 요렇게 x 플러스 1을 다시 한번 곱해주고 요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요것만 빼고 요 초록색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F'1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하나 낀겨 있으니까 마이너스 F'1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요 초록 박스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는 x가 1로 가니까 얘는 얼마로 가? 얘 2로 가잖아. 그치? 얘는 2로 갔고. 자, 이렇게 한 덩어리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덩어리 보면은 x-1분의 요거는 f1로 묶어버리면은 남은 게 x 세제곱 빼기 1인데 요거 인수분해해서 처리하면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해서 처리하면은 결국은 f1에다가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3되죠.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계산하면 요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3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3 요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미분 계수 이제 처음 배웠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반복해서 풀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게 65페이지 내용이었고 66페이지도 살짝 어려운데 66페이지에서는 이제 한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4번. 얘는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저식을 만족한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x랑 y 자리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숫자를 넣어도 괜찮죠. 그럼 여기에 xy 자리에 일단 얼마를 넣어보면 좀 유용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함수값 하나 정도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xy에다가 0, 0을 넣어요. x에도 0 넣고 y에도 0 넣어봐. 그러면은 여기서 f0은 f0 플러스 f0 이렇게 되잖아. 그럼 f0 하나 지워지니까 결론은 f0이 얼마인 거야? 0이다를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부터 하나 일단 얻어 놓고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우리는 f'0이 4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f'0이 4. 그리고 f'2가 얼마인지를 찾고 싶어.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에 대해서 배운 게 미분계수의 정의밖에 없잖아. 그래서 f'2를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로 써볼 건데 자, 일단 이 모양부터 먼저 써볼까요? 재영아, x를 2로 가는 요 리미트를 붙인다면 f'2는 어떻게 써진다? x-2분의 fx 마이너스 f2 이렇게 써지죠. 내가 부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이렇게 써졌을 때는 있잖아. 문제에서 알려준 요 식을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문제에서 알려준 요 모양이랑 그러니까 f 안에서 뭔가 더해져 있는 모양이 있으면 우리가 요걸 한번 써먹어 볼 수 있을 텐데 요 모양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모양으로 자, h가 0으로 간다로 한번 써볼게요. h가 0으로 간다. 자, 요거는 이렇게 써지잖아. h분의 f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써지잖아. 그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써먹어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지? F 안에 E랑 H가 더해져 있잖아. 그러면 요걸 적용시킨다면 이 빨간 부분을 재현아 어떻게 바꿔 쓰는 게 가능해? 강혁아 어떻게 바꿔 쓰는 게 가능해 얘를? F 더하기 H. 그렇지. 이렇게 바꿔 쓰는 게 가능하지. 맞니 지연아? 여기 지금 F하고 괄호 안에 X 플러스 Y가 있으면 그거를 F를 따로따로 씌워가지고 쪼갤 수 있다는 게 지금 F가 갖고 있는 성질이잖아. 그지? 걔를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F2하고 F2하고 이게 지워질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뭐만 남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만 남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H분의 FH라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요렇게 한번 해볼까? 방금 우리는 F0이 0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요렇게 해도 어차피 0 빼고 0 뺀 거니까 전체적인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렇게 붙여주는 순간 이 전체 식의 모양이 무엇을 가리키게 돼요? F 프라임 0을 가리키게 돼요. 생각해봐. 자, F 프라임 0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이게 f 프라임 0의 모양 아니에요? 그 모양이랑 똑같지? x가 h로만 바뀌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므로 이 모양도 f 프라임 0을 가리키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문제에서 f 프라임 0이 4라고 말해줬으니까 그냥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풀어주는 건데, 요거는 갑자기 탁 만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이걸 활용해야 돼, 그지? 이 문제에서 얘기해준 이 식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0 대입해보는 과정, 두 번째 f'을 요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요 식을 통해서 변환하는 거. 그치? 그 두 가지를 잘 하면 그러면 거의 답에 근접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두 문제도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앞장에서 아까 요거 한 문제 안 했는데 요거 한 문제 안 했는데 요거는 사실 할 수 있죠, 여러분. 왜냐면 요것만 인수분해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f'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분모 문제 뒤집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놓은 다음에 얘는 f'1분의 1이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인수분해되고 남은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는 요 모양의 리미트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맞죠? 여기 3이 되는 거니까 f'1분의 3 요런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올 거고,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66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35까지가 아마 그 연속 끝일걸? 네, 여기까지 풀어오시고, 자, 밑에 내려가면은 시험 테스트부터 보는 거예요. 테스트부터 보는데 자기가 아는 문제들 열심히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풀다가 중간에 멘붕하기 없기.